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2026년 1주차 모의고사 OT 강좌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건축 계획과 건축 구조의 교육 과정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1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주차별로 이론 요약 3강이 들어가고요. 종합 모의고사 3강이 들어가요.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론 요약을 2강을 했는데 요번엔 좀 이론 요약을 3강을 했어요. 그래서 3강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매 주차별로 이론 3강, 모의고사 3강, 3주차 마찬가지로 이론 3강, 모의고사 3강, 4주차 마찬가지로 이론 3강, 모의고사 3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된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문항수를 25문항과 20문항을 좀 구분했어요. 그래서 현재 1주차는 25문항으로 하고요. 2주차는 우리가 20문항, 3주차 20문항, 4주차는 또 25문항으로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유형에 따라 약간씩 그 25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20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올해 강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문항수나 문제 형식 이게 이제 기간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감각을 배양하는 거예요. 왜? 매번 20문제만 풀다가 25문제 풀면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도 확인해 볼 겸 우리가 20문제, 25문제를 이렇게 주차별로 약간씩 각각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종합이에요, 종합. 종합이기 때문에 골고루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론은 전체 이론이죠. 우리 그 기본서나 테마 특강 보면 전체 교육 과정이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그 과목별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이제 출제 가능하고 꼭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치를 한 겁니다. 발치를 해서 이걸 이론 요약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혹시나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주차별로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이론 요약이 필요하다 그럼 이론 요약을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인 이론이 집대성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기본서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보다는 양이 많을 수가 없겠고 또 테마 특강 아주 퍼펙트한 강의죠. 근데 이 테마 특강 강의와도 내용을 보면 이것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초점에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우리 진단 있죠. 진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이론 강의나 또는 테마 강의를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에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번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분석표는 계속 제가 뭐 기본서나 테마 특강에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 패턴을 좀 알아볼게요. 패턴. 그럼 이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키마카가 우리 각 유형별로 우리 과목별로 전체 유형을 구분했어요. 총론 파트, 강론 파트, 환경, 설비, 건축사, 법 이렇게 제가 나눴잖아요. 그럼 각 나눠진 그 파트, 그 항목별 있죠. 전체 유형별로 빈도수를 알아보자. 그럼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현재 25년 그쪽 국가나 지방직의 9급 있죠. 7급 말고 국가지방,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은 패턴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별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생각하잖아. 내가 어디에 좀 힘을 써야 할까? 내가 어떤 때 좀 더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국가직 보고 지방직 보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도 보신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 유형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현재 국가직, 국급과 지급은 거의 유사한 항목별 빈도수가 나와요. 보면 그죠?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국가나 지방직 거의 유사하게 25년부터 나오고 있었더라. 특히 국가나 지방직 25년부터는 거의 항목 패턴이 동일해요. 근데 국가직 7급이죠. 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3년간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국가직 7급은 출제 유형들이 거의 유사하게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항목별 중요도가 높은 이런 걸 금방 여러분 감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계획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좀 커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 7급 지방직과 서울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무원이 있어요, 군무원. 7급 군무원과 9급 군무원이 있는데, 과거는 유사하게 있었으나 25년은 약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군무원 같은 경우는 늘 일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있는 유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건축 구조 기출 문제의 패턴을 보면 9까지 7급은 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보면 현재에서 9까지 7급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유형이 거의 항목별로 이렇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 구조의 국가 지방직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9급은. 그렇죠? 그래서 거의 유사해서 현재 국가나 지방직은 국가직 시험을 잘 보시면 이 국가직 그 항목별 이 어떤 그 대분류 안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은 거의 유사한 항목별 패턴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직과 좀 다른 패턴이에요. 근데 서울시 7급은 구조 같은 경우는 또 계획과는 달리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기관별로 우리 출제 어떤 그 유형별 빈도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 보면 군무원은 항상 이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대로 군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그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요. 국가나 지방직에서 나온 출제했던 그 유형들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 군무원 시험에서 늘 나오는 그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은 기본서나 테마 특강에 제가 우리가 빈도를 기간별로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턴 분석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대분류의 시험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분류라는 것은 키마카가 정한 대분류예요, 사실. 자, 그럼 첫 번째 기간별, 직급별, 연도별 다양해요, 사실. 그죠? 동일한 건 없습니다. 유사한 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부 기간 직급별로는 유사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히나 국가직 9급 시험이 지방직 9급 시험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직 지급의 그 키마카 대분류 안에 있는 그 시험 빈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직 9급을 보시면 지방직은 이러한 패턴, 물론 동일한 그 세부적으로 보면 동일한 주제라기보다는 그 전체 대분류의 이러이러한 항목의 유형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국가직 7급 같은 건 유사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여러분이 그 키마카 대분류에 있는 이런 내용이 어쨌든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어딘지, 그 다음에 덜 힘을 쓸 곳이 어딘지, 어느 곳에 출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간별 시험 경향은 학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국가직 9급을 봐야 돼, 아니면 지방직 9급을 봐야 돼, 아니면 국가직 7급을 봐야 돼,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는 어느 정도 학습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습 포인트를 국가직 9급 따로, 지방직 7급 따로, 국가직 7급 따로 다로 강의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본서에 기출표기 있고 테마 특강 기출표가 분명히 있죠. 그 기출표기 보면 언제 몇 년도 그쵸 출제가 된 기간별 다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작은 주제별로, 작은 테마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마를 보니까 출제가 많이 되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출제되는 기간을 보시면서 공부할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유월하겠죠. 왜? 그 표를 통해서 내가 이쪽은 출제를 많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목전에 두고는 단기적으로 키마카, 기본서나 테마 특강의 출제 빈도표 요걸 반드시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집중 공략해야지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합격도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합격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은 키마카 합격수기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고 힘을 내세요. 왜냐면 하면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그렇죠.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험의 경향과 특징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엇을, 그렇죠? 어떻게 어디에서 힘을 쓸지를 적절히 알아야 합격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그렇죠? 찾아야 될까요? 키마카 기본서나 테마 특강 빈도표를 보면 여러분보다 빠르게 단기간에 학습 능력 배양해서 합격으로 잘 안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모의고사에 관련되는 것들을 제가 중요 어떤 패턴을 분석했고, 이 패턴을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제가 출제를 직접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모의고사 보다 보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약한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테마트 강의라든가 기본서 강의를 이렇게 피드백해서 함께 우리가 보충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성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합니다.